오늘 기운 찹니다. 좋아. 지금 1년 중에 3일 기운 있는 분이시거든요. 3일 정도. 오늘 기운 있네. 오늘이 기운. 왜냐하면 아주 깊은 소식이 있거든. 어떤 그렇군요. 소식 때문에? 어저께 네. 우리 이탄희 의원님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네. 법원 조직법 개정안 부결. 개정안을 4표 차이로 부결시켜버렸어요. 아니 이 법원 조직법은 민주당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첫 번째 민주당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민주당 의원 중에 홍정우 의원인가? 홍정민 네. 의원. 홍정민. 죄송합니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민주당 당 차원에서 한 거 아니죠. 당 지도부가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자, 이 의원이 개별 이제 발의를 하는 건데 네. 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발의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네. 법원 행정처의 청부 입법입니다. 로비 받았구나. 로비 받아서. 네.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게 딱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은 2015년도에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해가지고 네. 그 새누리당의 그 홍일표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의하게 만들었던 그 그렇죠. 사건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네. 뭐냐면 법원 내부의 민원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내용이 뭐예요? 판사를 임용하는 결과부터. 법이죠. 네? 네. 아까 이게 먼저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부터 먼저 기분 말씀드려요. 좋은 거 알겠어. 오늘 하이텐션 다 좋아. 그런데 법안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좀 침착하게. 네, 제가 좀 들떴었는데요. 좋아요. 너무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취자 있을까 말까.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이 들떠 있습니다, 지금. 3일. 그러니까 1년에 3일 이러시는 분인데 그중에 오늘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한 법인데 네. 이게 통과될 뻔했다가 이탄희 의원의 그 발언 반대 발언으로 인해서 4표 차로 알겠으니까 부결됐다, 왜 이거죠. 위험하냐고 이 법이. 왜 위험하냐면 판사를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을 곧바로 임용했잖아요. 그렇죠. 네, 등수로.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이렇게 계속 관료주의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예. 엄마한테 막 물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그랬죠. 이거를 참여정부 하에서부터 이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하고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네. 10년 지나야 네. 변호사 돼서 10년 정도 지난 뒤에서야 판사로 임할 수 있다. 10년 정도 다른 법조 경력을 쌓고 판사로 와라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기 경과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10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과도기 규정을 뒀었어요. 예. 언제까지는 3년, 언제까지는 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과도기가 얼마냐? 5년이에요. 5년. 네. 지금은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7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7년 하다가 이제 10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가는 네.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년으로 그냥 고정시키자. 그러니까 10년은 늘리지 말고 네. 5년으로 그냥 고정시켜버리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 근거는 뭐냐면은 판사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7년,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지원하는 변호사 숫자가 적어서 네. 그 제대로 뽑기 힘들다. 네. 이런 법안을 법원에서는 원했는데 판사님들은 원했는데 그런데 부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된다라는 네. 취지하에서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 10년조차도 굉장히 짧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5년으로 다시 땡겨버렸다는 것이고 5년으로 땡기면 어떤 효과가 있냐. 네. 지금 현재 로컬럭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연구원 그러니까 이제 보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판사를 보조하는 일종의 인턴 비슷한 거죠. 예. 판사는 아닌데 판사 인턴처럼 네. 3년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법원에서 판사를 보조하는. 네. 그럼 3년간 그 로컬럭으로 근무하다가 2년 정도 김현장 같은 데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5년째 됐을 때 판사로 들어오면 이게 사실상
판사로 처음부터 법원에서 근무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하님께서 특목고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김앤장 판사 임용 이거 코스네요 얘기합니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김은지 기자하고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김앤장 대형 로펌 출신들 변호사가 판사가 되는 비율이 너무 높더라. 이거 후관 예우 아니냐 이거 걱정했는데 5년으로 당기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더 많이 판사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연과 줄이 실력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해진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정리를 하고.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앤장만 꼭 집어서 얘기해서 그런데 대형 로펌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기고 예컨대 5년을 줄이면 5년 근무하고 나중에 판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런 분이 모두 다 뭐 재판을 사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대형 로펌에 있을 때 주로 변호를 맡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기업들입니다. 네. 정치인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했던 사람들이 판사가 된다? 그럼 과연 나중에 판사를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관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제도를 바꿔서 5년 있다가 하는 사람이 판사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교 변호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변호사 출신 중에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는 경우 많은데 이게 공정하게 뽑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형 로펌에서 많이 판검사가 되고요. 그리고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던 별로 좋지 않던 변호사들이 검사로 많이 가더라고요. 판사로도 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이긴 한데 이제 네.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임용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투명해야 운영을 되는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5년 이하로 낮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로컬로 3년 하다가 딴 데 잠깐 갔다 오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뽑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김앤장 같은 그런 대형 로펌 출신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임용 판사 157명 중에 7대 로펌 출신이 50명, 법원 로컬로 출신이 67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분의 2 네. 이상이에요. 아무튼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공적으로 이렇게 공정해야 되는 분들인데 변호사로 나갔다 들어와서 이게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 좀 걱정돼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가서 대기업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큰 언론사를 변호다 다시 검찰로 갔지 않습니까? 그 갔을 때 나의 의뢰인이 언론사 사주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촉법 소년들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교 변호사님. 예, 나이 제한을 좀 낮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 한 20-30년 전보다 좀 조숙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을 좀 떨어뜨릴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요즘 아이들의 성장이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이 14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나 성장 비율을 보면 이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낮출 거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신체적으로 컸다고 정신적으로 그럼 성장했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자기들이 찍는데 찍으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나는 처벌 안 받아. 알고 있어. 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계속 확산이 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얘기되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게 확산이 되면 범죄하면서도 전혀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범죄를 자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범죄 조직에서도 이렇게 그 범죄 조직에 두목이 있고 중간 행동대장이 있고 행동대원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친구들도 그 조직원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촉법소년 가장 형량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자수시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법과는 별개로 요즘 10대 청소년들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이렇게 커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신체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촉법 소년이라는 이 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고 본인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게 생각이 되면 네.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이런 촉법 소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서 높아서 참 다시 말씀드릴게요. 14살이 되다 보니까 그 이하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범죄가 계속 모범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네네.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에요? 갑자기 아까는 텐션이 아까 그 이제 뭐 에너지도 좋다가 그렇지. 이 법원 조직법 할 때는 괜찮았는데 법원 조직법 끝나니까 바로 그냥 바로 기분이 정신이 없어졌어요. 떨어지시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한양시켜야 되고 좀 깝깝한 문제인데요. 네. 아까 법원 조직법 부결 문제는 아주 통쾌한 뉴스였거든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네. 교육에 우리 교육이 네. 조금 더 짊어질 무게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런 범죄가 주는 어떤 뭐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예.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의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아, 예. 교화해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양쪽의 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왜냐하면 입시 지옥 공부하는 것만 하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많이 가르치지 않잖아. 이런 부분들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3282님께서 교육이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원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맞아요. 먼저 돼야죠. 그래야 사람 됨됨이 철학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범죄행위 사형제도 사시부활이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시부활 사형제도 부활이 답이라는데요. 변호사님. 그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까? 네. 네, 사법시험 폐지를 통해서 이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네. 지금 법조계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 옛날로 돌아가자는. 알겠습니다. 5405님 청소년의 일탈 이거 범죄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교육과 언론 현장의 책임입니다. 즉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잘못은 모든 게 다 어른의 잘못이죠. 1022님께서 국선 변호사 무료 변호 필수 자격으로 넣으면 국선 퀄리티도 올리고 좋지 않을까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잘 국선 변호 이게 에너지 너무 떨어지셨어요. 좀 쉬었다 와야 되겠습니다. 저희 서기호 변호사님 에너지 좀 충전해가지고 충전. 2부에서 저희는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당 떨어졌어. 질문 당. 내용이 네. 당이 필요해요.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6시에 주세요.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11살밖에 안 된 수영이가 아빠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엄마는 올 초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그 안타까운 선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말았던 수영이. 몇 달째 극심한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빠는 성치 않은 몸으로 수영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엔 힘에 부치는 게 현실입니다. 아빠의 소원은 수영이가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웃음을 되찾는 것뿐인데요. 수영이 아빠의 그 바람이 머지않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종일 하늘이 흐렸습니다. 곳곳에 비도 아직까지 지나고 있는데 주로 내륙과 동쪽, 일부 남해안 쪽으로 비가 내리면서 현재 경북 경산시와 경주시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밤 사이에 특히 경남권 동부로는 이렇게 강한 비가 지나면서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일부, 제주도, 경북 남동부는 10에서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또 비도 지나겠고요. 경남권뿐만 아니라 강원 영동과 전남, 경상권, 제주 쪽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 그 밖에 내륙은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겠고요. 충남과 전라권, 경남, 제주에 가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는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쪽으로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9월의 첫날입니다. 제주 쪽은 그래도 폭염특보가 두어 시간 전에 해제가 됐지만 오늘 3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던 그 기세를 계속 가늠케 했고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흐린 하늘 속에 비도 내려 기온이 좀 낮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 기온이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18.5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23.9도에 그쳤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0도, 낮 기온 서울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랑 비슷해요. 저질 체력이에요. 서기호 변호사님 초콜릿 드세요. 응원 답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청와대가 최근 자영업자 단체들을 만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과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요구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방위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 인하나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전직 서울시 간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를 추적 중인 경찰과 교정당국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천 명대를 맴돌던 인천국제공항의 월별 하루 평균 여객수가 지난달 17개월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부진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1022님 질문입니다. 국선 변호사 무료 변호를 필수 자격으로 넣으면 국선 변호사의 퀄리티도 올리고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아까 질문 취지를 제가 이해를 장 못했는데요. 네. 다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선 변호사 역할을 좀 하다 보면은 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상 물정도 좀 알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 괜찮은 의견 같은데요. 네. 현재 법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일반적인 국선 변호사 말고 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6055님께서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지 않지만 사형제도 부활은 지지합니다. 전자발찌 같은 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흉악범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영원히 얘기하는데 강력범죄가 많아질수록 사형제에 대한 찬반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왜 잘 관리가 안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사형을 강화시킨다고 사형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자발찌 이야기는 사실 전자발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그 보호관찰소 네. 여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무부 산하잖아요. 예. 근데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이 그 예산을 많이 땡겨가요. 법무부도 거의 검찰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그 옛날부터도 그랬지만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지고 법무부 예산을 짤 때 검찰 예산을 제일 많이 먼저 편성합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조그마한 예산이 보건처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뭐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연말에 예산 편성하다 보면은 이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서 검찰들이 다 이 예산 다 땡겨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예산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의견 가지고? 일단 저는 사형제도는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오래 생활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굳이 사형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인권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많이 폐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사형까지 안 가고도 충분히 사회적 격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아까 말씀하신 전자발찌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17명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해서 보호관찰 업무를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법무부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또 예산을 안 주는 것도 또 있네요. 네. 9909님께서 학교 징계에 대한 이수가 강제성이 매우 약해요. 학폭 징계는 과태료 300만 원 내고 버티는 사람 많습니다. 생활지도 사안들도 회피하기도 일수고요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에서 어떻게 좀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은영님께서는 체육시간, 미술시간, 음악시간 늘려야 돼요. 국영수만 하다 보니까 더 심해진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갖출 수 있고 네. 특히나 체육 네. 밖에서 뛰어놀게 해줘야 돼요. 네. 네. 체육 시간에 공부하셨죠 방에서 학교에서? 아니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뛰어놀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때는 공부했죠. 중고등학생도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됩니다. 5181님께서 인성교육, 가정교육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기만 하는 학생들 학교의 노력으로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육, 철학,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소양을 잘 갖추도록 해야 돼요. 네. 단순히 그냥 성적 올리는 데만 너무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인격과 소양이 잘 갖추어지면요. 창의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네. 외우는 거 잘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좀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13년 또 살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교육 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창의적인 생각과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예컨대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서 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거죠. 외우는 거 잘했던 서기호 변호사님? 네. 판검사들은 외우는 거 암기력 능력으로 지금 판검사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판사들, 검사들도 다른 교육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인성교육, 경험, 소설도 그렇습니다. 많이 읽고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학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네. 예,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판사들이 왜 책을 안 읽느냐? 네. 이걸 사건 기록이 세로로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가로로 안 돼 넘기는 있고. 방식이 세로 넘기잖아요. 네, 네, 위아래로. 네, 네. 책도 세로로 근데 만들어야 돼. 책은 가로로 넘기잖아요. 네. 이게 어색하다고. 그래서 판사들이 책을 안 읽어요. 서기호 에너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판사 얘기하니까. 좋았어요. 사건 기록도 가로로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책을 세로로 세로로 넘게 해야죠. 만들어. 그래야지 판사들이 책을 읽다니까. 아이고, 참. 요즘은 다 이렇게 전자책으로 읽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권혁호님께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도덕 과목을 한 번도 안 왔대나요? 아이고. 걱정입니다. 자, 정치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익 인사들이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은 정치적인 행보죠. 사실은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했고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선택인 거죠, 결국은.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양쪽으로도 비판을 받아요. 예. 첫째는요.
지금 조원진 그 총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디 거기를 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반대쪽에서는 본인이 했던 수사를 부정하는 거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머니 대신 유경수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본인이 했던 국정조사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 가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좀 안타깝다. 이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럼 본인의 수사하고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충돌되는 문제잖아요. 네.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홍길동 작전도 아니고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서기호 변호사님. 예. 뭐 이게 정치가 이제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네. 막 여기저기 다니는 셈인데요.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분이 네. 이 예비 후보가 그냥 다른 분야라면은 검찰총장이 아니고 다른 분야였다면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은 검찰총장으로서 또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그런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게 굉장히 안 맞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안 맞습니까? 아니 본인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정의와 공정으로 세우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본인 주장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건 인정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정농단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문제가 저는 있죠. 생각해요.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찾아가서라도 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 거기에 생가에 대신 그 질문이 들어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있다, 국정농단했다라고 얘기하고 비판적 입장을 표하는 것이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홍길동 작전. 정치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제대로 하려면 생가 방문하셔서 어쩌다가 그런 따님을 낳으셨습니까? 아이고.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서기호 변호사님. 이게 좀 너무 나갔나요? 네, 서원주님께서 가로세로 웃겼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얘기합니다. 1년에 4년. 윤석열 후보님 농담이었습니다. 4245님께서 서기호 엄청 재밌다 얘기하는데 1년에 4일 정도 이렇게 좀 힘이 있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중간중간 당 보충하게 제가 좀 준비를 할게요.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저의 에너지를 높여주시려면 네. 유튜브 서기호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서는 그 얘기는 홍보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이게 에너지 안 올라가요. 안 돼요. 예, 자, 에너지 낮추겠습니다. 자, 서기호 변호사 옐로우 카드 하나 받으면서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진봉 교수님, 서기호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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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